안녕하세요. 대주세무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도덕경의 핵심 사상과 종수 곽탁타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경물중생입니다. 이 경물중생은 노자 사상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양주의 사상에 대한 후학자들의 평이지만 도덕경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이념입니다. 문자적 의미로 보면은 사물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물자와 생자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양주의 저작이 전해지지 않아 물과 생에 대한 양주 자신의 언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후학자들이 경물중생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언설 역시 일관되지 않아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물과 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은 명예, 재화, 권력 따위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은 사람의 정신적인 자유와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성, 보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양주의 학설에 대한 후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전성이라고 하면 정신과 육체를 포함한 생명작용을 온전하게 함을 가리킵니다. 보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참된 모습을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성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름다운 소리와 색,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냄새를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작용,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정신적인 측면으로 보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연민과 측은의 도덕 정감을 가리킵니다. 자, 진을 살펴보면 본성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꾸며지지 않는 본래 면목을 가리킵니다. 이때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갖추어 있는 심성을 가리킵니다. 자, 보진을 살펴보면 생명과 비본질적으로 관련된 어떤 것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생명의 참된 모습과 작용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전성, 보진, 경물, 중생에 관한 것이 바로 유정원이 쓴 종수 곽탁타전의 그 사상의 일면이 보입니다. 이 종수 곽탁타전에 대해서 한번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종수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 종수라고 하는 것은 심을 종자에 나무 숫자입니다. 즉 나무를 심다. 그래서 이 종수라고 하는 것은 정원사를 의미합니다. 정원사인 곽탁타라는 사람에 대한 그 전기입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곽탁타는 장안에서 나무를 잘 심어 가꾸는 것으로 이름난 정원사이다. 나무를 심을 때 나무의 천성에 맞춰 그 본성대로 살게 하는 것처럼 백성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방법은 백성의 본성에 순응해야지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간섭하면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구절씩 한번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곽탁타, 부지, 시, 하명, 진루, 융연, 복행, 유류, 탁타자, 고향인 호지왈, 타. 자, 제가 한번 원문을 읽어보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풀이를 보겠습니다. 곽탁타는 처음에 무슨 이름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곱사병을 앓아 등이 높이 솟아나와 구부리고 다녀 낙타와 유사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탁타라고 불렀다. 자, 여기에서 이 타자가 낙타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루자가 꼽추, 등이 구부러진 꼽추를 뜻하고, 그래서 꼽추의 병을 알았다, 이렇게 풀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는 그 곽탁타의 신체적 외양의 모습을 청용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 곽탁타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어떤 외관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서 탁타라는 이름을 불러 주었다는 것이죠. 타문지왈, 심선, 명아, 고상, 인사, 기명, 역, 자위, 탁타운. 자, 탁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좋구나. 나를 이름함이 진실로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기의 본명을 버리고 또한 스스로 탁타라고 말하였다. 자, 이 구절에서 보면 탁타도 원래는 자기의 본명이 있었죠.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보고 탁타란 이름을 불러주자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 이 구절을 보면 이 탁타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서 이름을 불러주자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한다는 어떤 열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 향활, 풍락, 향, 제, 장한서라. 그가 사는 고을은 풍악, 향이었는데 장안의 서쪽에 있었다. 자, 제가 아까 풍락으로 읽었는데 풍악으로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악향. 풍악향이 말 그대로 하면 뭐 풍부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때 즐거움이 아니라 음악. 그래서 풍악하면 우리가 이 풍악이란 곳이 어떤 그 풍요로움과 음악이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함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안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중국에서는 이 장안을 서안이라고 하죠. 서안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로 읽으면 시안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곳을 장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나라의 수도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수도를 장안에 세웠죠. 그래서 그 이후로 중국의 한나라 또 우리가 삼국지의 주요 무대가 장안이었잖아요. 이 장안이 그래서 중국의 수도로
이름난 곳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장안의 화재라는 어떤 그런 그 관용적 표현을 쓸 때 장안은 중국의 장안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 한양을 뜻하는 어떤 대명사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어떤 화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장안의 화재라고 하면은 서울을 가리킨다고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업, 종수, 범, 장안, 호가, 부인, 위, 관유, 급, 매, 과자, 개, 쟁영, 취양이라. 자, 여기 보면 이 탁타가 종수, 나무를 심는 일에 종사했다. 그래서 정원사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안의 호가 아주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부인, 부유한 사람들이 그 관상을 위하거나 그 매과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다투어 맞이하여 그 나무를 길러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이를 정리하면 탁타는 나무 심는 것을 직업으로 하여 모든 장안의 재력가와 권세가가 관상을 위해서 심거나 또는 과실을 팔기 위한 자들이 모두 다투어 맞이하여 나무를 길러달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이 탁타가 정원사의 일을 했는데 나무를 심어 가꾸는 어떤 것이 남들보다 탁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를 앞다투어 맞이해가지고 나무를 길러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탁타가 어떻게 나무를 잘 기르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타, 소종수, 혹, 이주, 무, 부활, 차, 석무, 조실이, 번이라. 탁타가 심은 것과 옮겨놓은 것을 보면 살지 않는 것이 없었고 또 크고 무성하여 일찍 열매를 맺고 번성하였다. 자, 여기서 제가 보니까 한자가 틀렸네요. 저도 그 한자 5개 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글자가 틀린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이자에다가 이게 지금 원래는 도자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글자가 잘못 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글자가 이렇게 써야죠. 옮길사. 이사할 때 사자를 써야 맞죠. 그래서 옮기다. 이게 옮길이자 옮길사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옮겨놓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자가 지금 잘못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타가 심은 것과 옮겨놓은 것을 보면 무불활, 살지 않는 것이 없었고 또한 이게 석자가 크다. 뭐 우리가 석사, 박사할 때 석자가 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는 무성하다. 크고 무성하여. 그리고 이 조자는 원래 벼룩이 그 벌레인 벼룩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일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조자와 서로 통하는 글자입니다. 일찍 조자와 의미가 같습니다. 조의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일찍 열매를 맺고 번성하였다. 자, 그래서 이 탁타는 정원사로 일하면서 그 나무를 옮길 때에도
다 나무가 살고 또 크고 무성해서 남들이 심은 것보다 일찍 열매를 맺고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으면 10개 중에 서너 개는 말라 죽고 말죠. 하지만 100%다 산 것을 보면 이 탁타에 그 나무 심는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식자, 수, 규, 사, 효모, 망능, 여야라. 자, 다른 사람, 타인 중에 나무를 심는 자들이 비록 규사, 이 규사가 엿보다는 뜻이죠. 비록 엿보고 사모하여 본받았지만 이 효자가 본받으려. 이 효자도 원래 그 우리가 보통 사람인이 안 쓴 글자 효자를 쓰는데 같이 통용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여 본받았으나 망능 여야 그와 같지 못하였다. 능히 그와 같지 못하였다. 막자는 뭐뭐 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탁타처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그 탁타의 비결을 알아내려고 몰래 그 행동을 엿보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본받고 그 사모했지만 능히 그와 같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비결이 대체 무엇일까요? 아직도 지금 그 비결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유문지, 대왈, 탁타, 비능, 사목, 수차, 차야라. 자, 여기가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이죠.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탁타가 내가, 자, 나무로 하여금 능히 장수하게 하고 오래 살고 또한 그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탁타가 그런 비결은 없다는 거죠. 나무가 본래 못 살고 오래 못 살고 번성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그 탁타가 자신의 어떤 비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일까요? 이능, 순, 목지, 천, 이치, 기성원이라. 자, 이게 바로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자, 어떻게 풀이할까요? 자, 능이 나무의 천성, 나무의 천성입니다. 나무의 천성을 순하게 하여, 나무의 천성을 따라서 이런 뜻이죠. 나무의 천성을 따라서 그 나무의 본성을 이르게 하다 또는 다하게 하다. 다하게 할 뿐이다. 자, 이게 바로 나무를 잘 심고 기르고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었네요. 즉 나무의 천성을 잘 따라서 그 본성을 다하게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소나무는 그 산 꼭대기 바위 있는데도 잘 삽니다. 하지만 이 소나무와 좀 반대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버드나무 같은 나무들은 물가에 삽니다. 즉 산 꼭대기는 살 수가 없죠. 물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 강가라든가 개울가
또는 얕은 평지의 어떤 그런 길가에 살면서 그 뿌리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분이 많은 곳에 살죠. 절대로 산 중턱 이상 넘어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버드나무를 어떻게 돼요? 습성을 모르고 산에 심으면 10중 8구 다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소나무는 이 바위라든가 또 마사토 좀 건조하고 그 물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 좋아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 강가라든가 수분이 많은 곳에 심는다면 소나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 어떤 이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어떤 본래 천성, 즉 하늘로 부여받은 어떤 그런 천성을 잘 따라서 그 본성을 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무를 오래 살고 번성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곽탁타가 나무를 잘 심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경물, 중생, 그리고 전성, 보진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정호는 그 당나라 때 고위 관리를 지낸 어떤 유학자였죠. 하지만 이 도덕경에 나오는 그런 사상도 받아들여서 그 자신의 어떤 이 글을 통해서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 일방적으로 어떤 그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타고난 천성을 다하게 할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다스려서 훌륭한 목민관으로서 이름이 났죠. 이게 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범식목지성 기본욕 서 기배욕 평 기토욕 고 기축욕 밀. 자, 이 문장이 참 짜임새 있게 잘 썼는데요. 자, 무릇 식목 나무를 심을 때의 그런 어떤 성질은,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때의 어떤 하나의 그 성질은 나무를 심는 게 식목할 때 그 나무가 갖는 성질은 어떤 것이냐. 자, 그 심는 나무는 뿌리, 이 본자는 뿌리입니다. 뿌리는 펴고자 하고,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나무의 뿌리를 잘 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북돋움, 그 우리가 나무를 심은 다음에 흙을 북돋죠. 그 북돋을 때는 평평하게 또 해야 되고 고르게 펴줘야 되고, 그 흙은 옛 흙을 바라고, 그 다짐은, 그 흙을 다질 때는 빽빽하게 또는 치밀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어지는 나무가 그 바라는 성향은 어떤 것이냐. 그 뿌리는 펴주기를 바라고, 그 북돋움은 고르기를 바라며, 그 흙은 옛 것을 바라고, 흙이 다져지면 치밀하기를 바란다. 자, 우리가 그 나무를 심을 때, 그래서 요즘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보면, 이게 나무라고 보면은 나무를 어떤 캐서 이쪽으로 옮길 때 보면 그 뿌리를 어떻게 돼요? 크게 감싸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전에 있던 땅의 흙을 많이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에 그대로 어떻게 돼요? 붙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흙이 옛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돼요? 발로 꽁꽁 밟아줘야죠. 그래야만이 그 바람이 들어가지 않아서 치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는 그 나무는
그 천성을 따라 가지고 그 본성을 다하게 한다. 어떤 나무의 습성을 잘 아는 게 첫 번째라면 이제 부차적으로 그 나무를 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그 네 가지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한번 식목일 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을 때 여러분 뭐 꼭 식목일 날 아니도 여름에 심어도 나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에 잘 입각해가지고 심는다고 하면 100%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뿌리를 잘 펴줘야 한다는 거. 두 번째가 그 흙을 덮을 때는 골고루 평탄하게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흙은 가급적 그 이전에 그 나무를 캐던 그 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으면 그 토양과 비슷한 환경,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 소나무는 그 마사토라든가 바위, 즉 물빠짐이 좋은 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가 제대로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하던 좋아하던 환경의 흙을 가져와서 그 뿌리를 덮어주면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흙을 다질 때, 밟아줄 때는 아주 치밀하도록 발로 꼭꼭 눌러줘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만이 그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나무를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연이 물동물려 거불부코라. 자, 이미 그러했다면 움직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떠나가서 다시는 뒤돌아가지 말라. 자, 나무를 이렇게 네 가지 원칙에 입각을 해가지고 제대로 심은 다음에는 이미 이대로 이 네 가지 방법대로 했거든.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보면 가끔 저도 그랬는데 나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또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한번 나무를 한번 저도 흔들어 봅니다. 뿌리가 제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도 하지 말라. 즉 나무가 죽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가서 나무를 심고 그 심은 장소에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칙에 입각했으면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나무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걱정하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네 가지 원칙에 입각을 했으면 절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기시야 약자, 기치야 약기, 즉 기천자전이 기성특이라. 자, 시자는 이 심다는 뜻이 있습니다. 떼시자가 아닙니다. 그 심을 때는 마치 자식처럼 돌봐야 되고, 그 버려둘 때 나무를 심고 잘 심고 나서 그 버리고 떠날 때는 마치 기자는 자 버릴 기자 또는 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방치할 때 내버릴 때는 그 잊은 듯이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천성이 온전해져서 그 본성을 얻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나무를 심을 때는 자식처럼 사랑을 하고 내버려 둘 때는 잊은 듯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천성이 온전해져서 그 본성이 얻어질 것이다. 자, 이게 바로 그 나무를 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와 반대되는 것이 좀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 한번 또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곽탁타라 본인을 뜻하는 거죠. 나는 그 자람을 해치지 않을 뿐이요. 그 자라는 것을 해치지 않을 뿐이고 능히
그 나무를 크고 무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따로 특별히 어떤 비결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크게 하고 무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그 나무가 자라는 데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을 뿐이다. 자라는 것을 해치지 않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어떤 그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나무에 무슨 뭐 비료를 주거나 거름을 많이 줘 가지고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무의 습성을 잘 파악해서 그와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서 그 나무의 천성이 온전해져서 그 본성을 얻게 한다는 이 탁타의 말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기를 때 우리가 아이를 기르거나 또는 뭐 부모님이 아이를 기르거나 학교에서 교사들이 그 학생을 기르거나 또 어느 단체에서 그 어린 그 제목을 기르거나 다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가, 그 사람의 소질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써야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천성을 온전하게 하고 그 본성을 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종호는 이 나무 심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그 가정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그 사람을 기를 때는 그 사람의 천성을 먼저 파악해야만이 온전한 제목감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 억, 모, 기실, 이, 비, 유능, 조이, 번지하라. 자, 그 열매를 억제하거나 줄어들게 하지 않을 뿐이요. 일찍 열고 번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열매를 또 억제하거나 줄어들게 하지 않을 뿐이요. 그렇죠?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은 그 열매를 억제하고 줄어들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 또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좀 전에 설명한 것과 그 거의 맥락이 같죠. 자, 지금부터는 곽타학타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나무 가꾸는 어떤 행태를 지금 풍자하고 있습니다. 타 식자 즉 불연 근권이 토 역 기 배지야 약 불과언 즉 불급언이라. 자, 다른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것을 보면 불연 그렇지 않아서 뿌리는 말리고 아까 뿌리가 펴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뿌리를 또 둘둘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말리면 잘 자라지 않겠죠. 그리고 흙은 밝고 옛 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옛날 잘 자라던 토양과 그래도 비슷하게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흙, 그 옛날 환경과 완전히 다른 흙을 넣어주고 또 그 배, 그 북돋은 것은 또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북돋을 때는 흙을 또 아주 골고루 펴야 하는데 너무 흙을 많이 쌓아놓거나 예를 들면 나무를 심을 때 이 뿌리 위에 이렇게 흙을 많이 덮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하게 평평하게 한다는 거죠. 또 이것이 지나치지 않으면 또 이렇게 흙이 움푹하게 패이게 또 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고이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또 흙이 계속 파이면 바람에 의해서 계속 파이다 보면 뿌리가 드러나겠죠. 이러다 보면 뿌리가 말라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곽탁타와는 전혀 다르게 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유 능반 시자 즉 우애지 태은 우지 태은 단시 무라 이 거의 부고라. 자, 이와 반대로 하는 자는 또 사랑하기를 너무 은혜롭게 하고 근심하기를 너무 부지런히 하여 아침마다 보고 이게 참 아침 단자죠. 아침마다 보고 또 저녁마다 어루만질 무자죠. 어루만지며 이미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다.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죠. 너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해서 너무 간섭하면 자식이 엇나가기 쉽다는 것이죠. 자식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그 부모가 어떤 자식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교육관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그 자식 일에 너무 간섭을 하면 자식이 어떤 자식의 반감을 사서 그 태도가 엇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 거나 자식을 가르치거나 또는 어떠한 그 사회에서 그 제목을 기를 때는 그 천성에 따라서 조금 그 사람을 비대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자 조기부이 험 기 생고 요 기본이 관 기 소밀 이 목지 성 일이 리어라. 자, 나무를 그 기르는 자가 곽탁타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더 심한 자가 있어요. 나무를 잘 기르지 못하는 사람 중에 더 심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껍질을 손톱으로 긁어 나무가 살았는지 말라 죽었는지 시험하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 찔립니다. 심한 자는 그 껍질을 손톱으로 긁어 나무가 살았는지 말라 죽었는지 시험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껍질을 벗겨보면 이렇게 어떤 그 파란 어떤 녹색의 어떤 기운이 있으면 지금 살아있다는 거고 갈색으로 변해서 이제 말라 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심초사하면서 그 껍질한 손톱으로 살짝 긁죠. 또 뿌리를 흔들어 심은 것이 푸석한지 단단한지 관찰을 하니 나무의 본성이 날로 멀어진다. 우리가 곽타타가 처음에 4가지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 뿌리를 잘 펴고 그리고 옛 흙을 가져와서 또 심고 또 북돋은 것은 평평하게 잘 고르게 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흙을 다질 때는 아주 치밀하게 하는 이 4가지 원칙에 입각을 했으면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나무를 흔들어대거나 또 와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심환자들은 나무 심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오고 또 심한 사람들은 껍질을 손톱으로 긁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고 또 뿌리를 흔들어 가지고 이 심은 어떤 그것이 푸석한지 관찰하고 단단한지 관찰하니 어떻게 나무가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본성은 날로 멀어져 가지고 결국 죽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 수알 애지나 기실 해지요. 수알 우진한 기실 수지라. 무슨 아주 참 통렬히 비판했어. 자, 이것은 비록 사랑한다고 하나 그 사람들이
이 행동을 이제 뭐라고 변명을 하냐. 이것은 비록 그 나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는 해치는 것이고, 비록 그 나무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나무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간섭을 하면 그 자식이 반감을 사가지고 엇나가듯이 이게 바로 실제로는 그 자식을 해치는 꼴이 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너무 걱정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로는 자식을 원수 대하듯이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이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9. 불아약야 오우 한응 의의제. 자, 그러므로 내가 나무를 심은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내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아약, 나와 같다고 할 수 없다. 내가 심은 나무만 못하다. 이게 비교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찌 또한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또 말해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나무를 심는 어떤 그 원리라든가 어떤 그런 그 원칙도 모르는데 더 이상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는가? 자, 여기까지가 이 곽탁타가 나무를 잘 심는 방법이었는데요. 자, 이 글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그 노자 도덕경의 경물, 중생과 그리고 전성, 보진이라는 그런 사상과 맥이 닿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